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제15장 기기를 찾았다 다시 잃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날 모모는 기계의 집을 찾아 아침 일찌감치 길을 나섰다. 물론 거북도 함께였다. 푸른 언덕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푸른 언덕은 옛 원형극장 인근 지역과 멀리 떨어진 교회의 별장 지역에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신축 건물이 늘어선 구역까지 가까운 그곳은 말하자면 대도시의 반대편이었다. 먼 길이었다. 맨발로 걷는 데 익숙한 모모였지만 푸른 언덕에 도착하니 욱신욱신 발이 쑤셨다. 모모는 잠시 쉬려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포석 위에 앉았다. 과연 부자 동네다웠다. 이곳의 도로는 넓고 아주 깨끗했지만 지나다니는 행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높은 담장과 철책 뒤편의 정원에는 아름드리 고목들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다. 정원에 둘러싸인 집들은 대개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어진 길쭉한 건물로 지붕이 낮았다. 집 앞의 잔디밭은 매끄럽게 손질되어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초록색 잔디밭은 그 위에서 제주를 넘어보라고 유혹하고 있었지만 정원을 산책하거나 잔디밭에서 노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집주인들이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는 모양이었다. 모모는 거북에게 말을 건넸다. 기기가 여기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글이 나타났다. 곧 알게 될 거야. 모모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벼랑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지저분한 꼬마.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돌아보니 이상한 줄무늬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끼를 입는다는 사실을 모모가 알 턱이 없었다. 모모는 일어서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기기의 집을 찾고 있어요. 니노 아저씨가 그러는데 기기가 이제 여기 산다면서요? 누구네 집을 찾는다고? 관광 안내원 기기네 집이요. 기기는 제 친구거든요. 줄무늬 조끼를 입은 남자는 모모를 미심쩍은 듯 찬찬히 뜯어보았다. 남자 등 뒤에 있는 정원문은 삐끗하게 열려 있어서 안이 빤히 들여다 보였다. 커다란 사냥개 몇 마리가 뛰놀고 있는 넓은 잔디밭과 찰랑대는 분수가 보였다. 꽃이 만발한 한 나무 위에는 조그만 공작새 한 쌍이 앉아 있었다. 모모는 탄성을 질렀다. 어머, 정말 예쁜 새네. 모모는 새를 가까이서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조끼를 입은 남자가 모모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여기 있어. 이 꼬맹아. 도대체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모모를 놓아주고는 무슨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양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모모는 손가락으로 대문 안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다 아저씨 거예요? 조끼를 입은 남자는 더욱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다. 당장 꺼져. 네가 찾는 건 여기 없어. 모모는 완강하게 우겨댔다. 있어요. 전 관광 안내원 기기를 찾아야 해요. 기기가 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기기를 모르세요? 이곳에는 관광 안내원 따윈 없어. 그러면서 조끼를 입은 남자는 등을 돌렸다. 그는 정원으로 돌아가 대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오른 모양이었다. 기롤나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유명한 이야기꾼 말이다. 모모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은 관광 안내원 기기예요. 기기네 집이 어딘지 아세요? 남자는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널 기다리냐? 예, 틀림없어요. 기기는 제 친구예요. 제가 니노 아저씨네 식당에서 먹는 음식값도 내주는걸요. 조끼를 입은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설레설레 고개를 젓더니 몹시 언짢은 투로 말했다. 예술가 양반들이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괴짜들이라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네가 찾아오는 걸 대단하게 여긴다고 우겨대니 가르쳐주마. 저 위 맨 끝 도로 옆에 있는 집이다. 그러고는 정원문이 잠겼다. 나쁜 놈. 카시오페이아 등에 이런 말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다. 저 위 맨 끝 도로 옆에 있는 집은 어른키를 넘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대문도 조끼를 입은 남잔의 대문과 비슷하게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초인종이나 문패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집이 정말 기기의 새 집인지 모르겠네. 전혀 아닌 것 같아. 거북의 등에 글이 나타났다. 하지만 기기네 집이야. 왜 이렇게 전부 꼭꼭 닫혀있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거북이 대답했다. 기다려. 모모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래, 오래오래 기다릴 순 있지. 하지만 내가 여기 밖에 서 있는 걸 기기가 어떻게 알겠니? 기기가 안에 있다고 해도 말이야. 모모는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기기는 곧 올 거야. 모모는 대문 앞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카시오페이아가 잘못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너 정말 틀림없지? 하지만 거북 등에는 기다렸던 대답 대신에 안녕? 이란 말이 나타났다. 모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카시오페이아, 무슨 말이니? 날 두고 가려고? 뭘 하려고 그래? 난 너를 찾으러 가. 카시오페이아의 대답은 더욱 수수께끼 같았다. 그 순간 갑자기 대문이 덜컥 열리더니 커다란 멋진 승용차 한 대가 손살같이 달려나왔다. 모모는 얼른 한 걸음 물러나 겨우 피했지만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는 잠시 미친 듯 달려가더니 갑자기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문이 열리더니 기기가 뛰쳐나왔다. 모모! 기기는 소리치며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정말 진짜 내 꼬마 모모구나. 모모는 벌떡 일어나 기기에게 달려갔다. 기기는 모모를 번쩍 안아들고 두 벌에 수백 번 뽀뽀를 하고는 길에서 같이 빙글빙글 춤을 추었다. 기기는 숨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어디 다치진 않았니?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흥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어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난 끔찍하게 바빠. 알겠니? 또 늦게 생겼네. 대체 그동안 내내 어디 밖에 있었던 거니? 모든 걸 얘기해 주어야 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 편지 봤지? 그랬어? 편지가 아직 거기 있던? 좋아. 그래, 니네 아저씨네 식당에 밥 먹으러 갔었니? 맛이 있던? 아, 모모. 우린 정말 할 얘기가 산더미 같구나. 그동안 끔찍하게 많은 일이 일어났단다.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말 좀 해봐. 그리고 우리 베프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시니? 오랫동안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아, 모모. 난 우리가 모두 함께 있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를 자주 생각해.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영 딴판이 되어버렸어. 딴판이. 모모는 몇 번이나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지만 기기가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옛날과는 달라 보였다.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승용차에서 다른 사람 넷이 더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가죽으로 된 운전기사 제복을 입은 남자 하나와 진하게 화장을 했지만 몹시 차가워 보이는 여자 셋이었다. 한 여자가 걱정스럽다기보다는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아이가 다쳤나요? 기기는 단언했다. 아니 조금도 안 다쳤어요.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두 번째 여자가 말했다. 도대체 왜 대문 앞에서 어슬렁대고 있었다? 기기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얘는 모모예요. 내 옛날 여자친구 모모. 세 번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
그럼 그 소녀가 실제 인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애가 선생님이 꾸며낸 인물인 줄 알았어요. 이 사실을 당장 신문과 라디오에 낼 수 있겠군요. 동화 속 공주님과 재회. 뭐 그 비슷한 제목으로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할걸요? 동화 속 공주님과의 재회나 뭐 그 비슷한 제목으로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할걸요? 당장 추진해야겠어요. 데이트를 칠 수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절대 반대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모모에게 몸을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얘, 꼬마야, 넌 신문에 나고 싶지? 안 그러니? 기기가 발칵 화를 냈다. 이 아이를 내버려 둬요. 두 번째 여자가 흘깃 손모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정말 코앞에서 비행기를 놓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도 잘 아시겠죠? 맙소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모와 마음 놓고 몇 마디 말도 나눌 수 없다니. 하지만 모모, 보다시피 저 사람들은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저 노예 몰입꾼들이 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기기가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두 번째 여자가 셀쭉해 대꾸했다. 어머,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직업상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요. 기기가 한 발 물러섰다. 예,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그럼 떠납시다. 모모, 같이 공항으로 가자. 그럼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운전사가 널 다시 집에 데려다 줄 거야. 됐지? 기기는 모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을 잡아 끌어 자동차로 데려갔다. 세 명의 여자는 뒷좌석에 앉았다. 기기는 운전석 옆에 앉아 모모를 무릎에 앉혔다. 차가 떠났다. 기기가 말했다. 자, 모모, 이제 얘기해보렴. 하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해. 대체 그때 왜 벼랑간 사라져버렸니? 모모가 호라박사와 시간의 꽃 이야기를 막 하려는데 한 여자가 앞으로 몸을 굽혔다.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막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모를 꼭 국립영화소에 데려가야겠어요. 다음에 영화로 만들 선생님의 방랑 이야기에 꼭 맞는 새로운 아역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모가 불러올 엄청난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모모가 모모를 연기하다니. 기기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절대로 아이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자는 기분이 상했다. 정말 선생님 속을 모르겠네요. 누구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잡으려고 안달일 텐데. 나는 그런 누구나가 아니요. 기기는 발칵 화를 내며 고함을 치고는 모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미안해 모모. 넌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 무례배들이 너마저 수중에 넣는 걸 원치 않아. 그러자 세 여자 모두 마음이 상했다. 기기는 신음을 하며 머리를 쥐어싸더니 조끼 주머니에서 조그만 은색 양병을 꺼내 알약 하나를 꿀꺽 삼켰다. 몇 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기기는 뒷좌석의 여자들에게 몸을 돌리고 싸우기도 지쳤다는 듯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당신들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신경이 결단나서 그러는 것뿐이지. 첫 번째 여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죠. 기기는 모모에게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 모모,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 그때 두 번째 여자가 끼어들었다. 너무 늦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묻겠어요.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애와 잠깐 인터뷰하는 것쯤은 허락하실 수 있겠죠? 그만두라니까. 나는 지금 모모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대체 몇 번이나 설명을 해야 하는 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기기가 으르렁대자 여자도 같이 화를 내며 대꾸했다. 내가 선생님을 위한 효과적인 광고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꾸중하신 건 바로 선생님이잖아요. 기기는 신음했다. 맞아요. 그랬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애석하군요. 그런 얘기라면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아니 지금도 안 되고 나중에도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내가 모모와 얘기를 하는 동안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어요. 기기가 여자의 말을 자르자 여자 역시 격하게 대꾸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결국 문제는 선생님의 인기예요. 내 인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기회를 놓쳐도 되는 처지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걸요? 기기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아니, 그런 처지는 아니지요. 하지만 모모는 게임에서 빠져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를 5분만 그냥 내버려둬요. 여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기기는 기진맥진해서 손으로 눈을 쓸어내리며 짤막하게 씁쓸한 웃음을 웃었다. 보다시피 나는 이 꼴이 되었단다. 아무리 원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난 끝장이 났어. 기기는 기기인 거야. 모모, 이 말 생각나니? 하지만 기기는 기기로 남아있지 못했단다. 모모, 얘기 하나 해줄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적어도 나처럼 되면 그렇지. 나는 더 이상 꿈꿀 게 없거든. 아마 너희들한테서도 다시는 꿈꾸는 걸 배울 수 없을 거야. 난 이 세상 모든 것에 신물이 났어.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지금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묵묵히 사는 것뿐일 거야. 아마 남은 여생 동안 그래야겠지.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이 다시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름 없는 가난한 놈이 될 때까지는 그래야 할 거야. 하지만 꿈도 없이 가난하다는 것. 아니, 모모, 그건 지옥이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야. 이건 역시 지옥이지만 적어도 편안한 지옥이거든. 아,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물론 너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모모는 그냥 말끄라미 바라볼 뿐이었다. 모모는 무엇보다 기기가 아프다는 것, 죽도록 아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회색 신사들이 배후에서 농간을 부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기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내내 내 얘기만 했네.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보련, 모모. 그 순간 자동차가 공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자동차에서 내려서 탑승객 대기실로 급히 달려갔다. 그곳에는 벌써 제복을 입은 스튜어디스들이 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문기자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지만 스튜어디스들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몇 분 후에 비행기가 떠날 예정이었던 것이다. 기기는 허리를 굽혀 모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문득 눈물이 어렸다. 기기는 옆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들어봐, 모모.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널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어.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닐 거야. 넌 내 아름다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서 진짜 꼬마 공주님처럼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너는 그저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 그럼 다시 진짜 이야기가 떠오를지도 몰라. 옛날처럼 말이야, 응? 그러겠다고만 하면 돼. 모모, 그럼 모든 게 제대로 될 거야. 부탁이야. 날 도와줘. 모모는 진심으로 기기를 도와주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기기의 말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기는 다시 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모 자신이 이미 모모가 아니라면 기기를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모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기기는 그런 모모를 이해했다. 기기는 서글프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에게서 돈을 받고 있는 여자들에게 붙들려 끌려갔다. 기기는 멀리서 다시 한번 모모에게 손을 흔들었고 모모도 같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모는 기기와 만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다. 모모는 마침내 기기를 찾았지만 이제 정말 기기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모는 천천히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모모는 소스라칠 듯 놀랐다. 카시오페이아까지 잃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